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멘토링 토크쇼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아주 프로페셔널하지 않고 어떤 때는 어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그런 자세를 좀 귀엽게 봐주시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이따가 Q&A 시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멘토님 소개시켜 주기 전에 오늘 4명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시를 쓰는 남자 홍진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드유스 강화문 이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박정규 멘토님한테 희망을 듣고자 영주여자고등학교에서 온 박소정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차세대위원회 정책부장으로 활동 중인 임슬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자전거 희망 여행가로서 여러분과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박정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멘토님이 이제 본격적인 토크쇼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준비하셨는데 잠시 동영상을 보고 나서 방송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떠나야 할 이유보다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꿈과 희망이란 설렘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격하고 경험했던 여행은 말로 다 표현 못할 꿈에 가득 찬 여행이었습니다. 희망이란 두 글자가 준 여행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던 초보 여행자인 나에게 힘든 순간마다 찾아온 천진난만한 꼬마 친구들, 지독한 가난 속에도 밝게 살아가며 나에게 큰 힘을 주었던 인도, 너무나 강하라고 끝이 없어 보이던 노스 아메리카, 또 다른 여행과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우스 아메리카로 수많은 오지를 지나 해발 4,000m의 눈이 덮여있던 거대한 안데 산맥을 넘을 때면 벅찬 감동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젠 뛰겠습니다. 꿈과 희망의 도전을 향해. 네. 멋진 영상 잘 보았는데요. 자전거 희망 여행 되게 어떻게 보면 낯설기도 한데 여행을 처음에 떠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10대 때부터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이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군대에 가서 이제 내 인생을 바꾼 20살의 여행이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분도 이제 어렸을 때 되게 10대 때 고민을 많이 하고 방황하다가 사하라를 횡단을 하는 여행을 해요. 그래서 3년 동안 사하라를 횡단하는데,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이제 고민해보고, 그 여행 중에 슈바이처 박사님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삶이 완전 지금은 바뀌어서 전 세계 동기부여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들, 앞으로 이제 그런 삶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찾는데 여행이 정말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런 책을 읽고 이제 재수를 하고 대학교를 가서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다시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럼 왜 굳이 자전거로 여행을 하시게 됐어요? 네, 자전거란 게 교통수단으로 되게 느릴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낯선 사람들, 또 외국인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바른 만큼 땀 흘린 만큼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런 게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돼서 자전거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어인 희망, 자전거 희망 여행이라는데 여행의 이름에 희망 여행이라, 희망은 왜? 그러니까 제가 10대 때부터 20대까지 계속 진로에 대해서, 제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내 삶의 희망은 뭘까? 내가 정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내가 또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내가 그 사람들을 자전거 타고 가서 만나고 그들에게 희망을 물어보면 그 가운데 내가 나의 희망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행의 테마를 희망으로 정했고 자전거 타고 희망 찾는 세계 여행 뭐 이렇게 여행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본인을 찾고 희망을 찾는 여행이셨군요. 네. 그러면 여행을 3년 동안 26개국에 이제 달하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니셨는데 그 중에서 뭐 기억났던 에피소드는 혹시 있으시다면? 에피소드가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그 제가 중국을 여행할 때였는데 그 제가 이제 저녁이 되면 항상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거든요. 만나러 가고 그 잠잘 곳을 찾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시골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날이 저물면 이제 숙소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일반 민가를 많이 방문을 하는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중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을 가는데 이제 저기 양떼무리가 되게 예쁘지 않아요? 저런 걸 보고 있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저는 이제 숙소를 찾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1시간 가까이 막 문을 두드렸어요. 이 집 저 집 가면서 똑똑똑. 저는 지금 제가 중국말을 잘 못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해가 이렇게 지고 있어요. 근데 달이 뜨는데 깜깜해서 저는 볼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 막 이렇게 수화 그리고 중국말 조금 이렇게 섞어서 대화를 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했던 게 저 건너편 집에 가면은 더 좋은 집이 있고 방이 더 많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막상 찾아가면 또 다른 집을 그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넘게 제가 이 집 저 집 이렇게 전전하면서 다녔는데 결국에는 다 거절당하고 이제 여기는 없는데 폐교 같은 데서 여기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 여고괴담이라는 공포 영화 아시죠? 그런 것처럼 되게 스산한 거예요. 창문으로 이제 학교 안을 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학교 안에서 잘 수 없겠다 해서 여기 막 구석에서 잤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까 여러분 나이 또래 되는 그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면서 7, 8명이 제 뒤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겁을 먹었죠. 겁을 먹었는데 도대체 너는 왜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냐고 물어봐서 내가 이제 여행을 하고 있고 잠잘 곳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다 거절을 당해서 여기서 캠핑하고 있다. 그러냐면서 저한테 이 아까 그 과자 있죠. 이 과자를 하나 주면서 그러면 이거 먹고 힘내고 잘 자고 가라고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하고 다시 자려고 들어갔는데 또 잠시 후에 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괜찮으면 자기 집에 가서 자지 않겠냐고 해서 따라갔더니 이런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도착했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맛있는 까만 큰 솥에 밥도 해주고 고기도 해주면서 되게 맛있게 대접을 해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이런 곳 살고 있었어요. 이 친구였는데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었고 작은 마을에서 큰 마을로 일을 하러 왔대요. 학교를 휴학을 하고 한 5개월 동안 이 산속에 있는 전기회사에 마을 사람들이 한 4, 50명이 단체로 이렇게 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열악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날 이런 데서 여기서 잤었어요. 여기 이제 구석에 이런데 여기 이제 구석에서 잤었는데 여기 이제 7, 8명이 막 자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몸을 돌리면 옆 사람 어깨랑 막 부딪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되게 비좁은 데였는데 제가 이제 이 친구들하고 만나면 느낀 거는 이 동네 사람들이 이웃집에 방이 한 2칸, 3칸 되게 큰 집이고 좋은 집인 건 알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방이 얼마나 크고 마음이 큰지는 잘 모르구나.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마음이 이제 헤아릴 수 없이 크구나. 또는 정말 누군가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잘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데 있어서는 내가 진짜 마음이 더 중요한 문제구나. 그런 거를 느낀.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도 책을 읽으셨다 그러셨고 프로필을 보면 굉장히 이색적인 경력이 있으세요. 100&4라고 자칭 이제 일종의 프로젝트를 달성하셨는데 그게 어떤 계기로 이제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군대에 들어가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여유가 생기는데 그때 한 게 제가 선택한 게 이제 마라톤과 책과 이제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일단 한번 읽어보자.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저도 100권의 책을 읽고 100권의 책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읽자. 그리고 독서 감상문을 쓰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라톤을 100km 마라톤을 도전하자. 그래서 제가 그 네 가지를 다 도전을 했고 실제로는 다 마무리 성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책을 100권을 사고 독서 후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라톤도 100km를 도전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왜 그런 걸 했냐면 뭔가 삶에 대한 변화 그동안 제가 20대 때 방황하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는 가정 불화로 이제 부모님 막 싸우고 막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변화를 찾아보자 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는데 희망 여행이라는 그 여행 기간 동안 느끼시고 또 경험하셨던 거를 책으로 쓰셨잖아요. 네. 그럼 독자가 아닌 필자로서 느낀 심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책이란 게 정말 쓰면 대단한 일인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죠. 하지만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고 책을 통해서 이제 가장 큰 거는 이 책이란 게 약간 여러분 다 민들레 알죠? 민들레 바람 불면 확 날아가는 민들레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이란 게 내가 이 한 권을 쓰면 누가 언제 어디선지 시간이 많이 지나도 내가 쓴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의 경험을 나눌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데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그런 수단이라고 저는 이제 많이 배웠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여행이 아닌 다른 주제로 또 책을 쓰고 싶으신 욕심이 있으세요? 네,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제가 길에서 만난 사람들 버스 타면 표정이 다 어때요? 지금 여러분 표정처럼 약간 긴장된 표정도 있고 잠을 자는 사람,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 그냥 어른이 타도 못 본 척하고 주무시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도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또는 왜 그런 소재로 되게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일로 또 한번 책을 써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네. 그러면 마라톤을 네. 총 12회를 완주하셨다고 하셨는데 마라톤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마라톤 하세요? 이제 마라톤을 나중에 여러분들 오래 달리기 이후에는 그렇게 먼 거리를 뛰어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물론 네. 그랬는데 마라톤을 뭐 10km, 20km, 40km, 100km까지 해보면 느낀 거는 이 거리가 얼마나 멀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만 뛰면은 그 걸음이 모아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결승점이 나온다는 거죠. 네. 명언이네요. 그러면 마라톤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하실 거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산악 마라톤으로 좀 바꿔서 하고 있어요. 산에 가서 뛰는 거로. 네. 그러면 혹시 앞으로 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이후에는 좀 자전거를 제가 타고 그 삶을 저는 완전 바뀐 경우거든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과 자전거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나의 삶과 그리고 시험이라는 질문인데요. 네. 박정규 멘토님께서 청소년기, 그러니까 방황하는 청소년기에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생각을 변화시켰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한 편이 아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나름대로 되게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저는 정말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막 부모님 방에서 싸우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어봤더니 어머니께서 동양화 연구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고스톱을 한 10년 넘게 저희 가족 몰래 꾸준히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연구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그 돈을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돈 회수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몰래 고스톱 하는 바람 저희 집이 되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랑 그날 이후로 맨날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시니까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가기 싫고 막 이제 방황을 막 시작했죠. 그러다가 맨날 늦게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경상도 아버지들은 자녀를 배웅 나오거나 되게 다상하게 해주지 않잖아요. 막 밥 먹었냐, 아프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마중을 나오신 거예요. 집 밖에. 제가 10시 넘게 막 늦게 가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제가 집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한 행동은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왠지 혼날 것 같아서.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막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막 너까지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아버지는 나보다 몇 배나 더 힘들게 지금
견디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굉장히 철이 없었구나 하면서 그 이후로는 뭐 이제 좀 방황을 좀 마치고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근데 여기- 방황이라기보다는 물론 어른들이 볼 땐 방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0대 때는 뭐 진로에 대한 고민, 성적이 안 나와서 또는 부모님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관계가. 하지만 그건 모두 다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순간이란 게 자전거를 타고 아무리 먼 거리를 가도 하루에 20km씩만 100일을 가면 2000km를 갈 수가 있고 1000일을 가면 2만 km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시간이란 건 분명히 지나간다는 거죠. 지금 힘든 순간들, 시험을 계속 쳐야 되는 상황들, 부모님이 다투시는 상황들도 분명히 지나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당장 그 문제를 피하려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에 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자꾸 긍정적인 시도들, 생각들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을 견뎌 나갈 수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부모님에게 뭔가 영향을 받지 않고도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온다는 거. 그래서 그 지금의 시간을 잘 견디면서 그 동안에 뭔가 감사할 거를 찾아보는 그런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박정규 멘토님 찾아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이게 이런 자전거 여행하고 이러면 저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주변 친구들 중에 상상적인 친구가 있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친구가 더 있는지 저도 주로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친구란 게 자기 자신과 먼저 친구가 되지 않으면 다른 친구와 정말 친구가 되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행을 통해서 하루에 7시간, 8시간 자전거를 타면 혼자거든요. 혼자. 그럼 혼자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힘들지 않냐고 혼자 얘기하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밥 먹을 수 있다고 막 용기를 주고 조금만 더 하면 된다면서 계속 동기부여를 했는데 첫째로는 이제 내 자신과 먼저 친구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두 번째는 학교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 친구란 게 계속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내가 학교를 가고 직업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친구가 지금 친구가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갈 수도 있지만 그 친구들 간에 지금 친구랑 내가 뭔가 도전을 하고 학교 좋은 학교 예를 들어서 지금 수능을 쳤잖아요. 그 친구랑 꼭 같은 대학 또는 군대를 같이 가거나 꼭 같은 직장을 가지 않더라도 계속 갈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닐까. 꼭 그 친구랑 같이 도전을 하고 뭔가를 하지 못한다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가 내가 하고 싶은 걸 꼭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그 친구도 또 다른 길이 있고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친구랑 뭘 같이 해야지만 어떤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친구가 좋아하는 것만 해야 되는 거고 또는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난 그 도전을 모험을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친구라는 거를 먼저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내 자신과 친구 되는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정말 친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예, 이번 짐 주제는 하자센터의 자전거 공방이라는 것을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문화사 자전거 공방을 하시는데 왜 하자센터에서 하시게 되는지 전 이게 제일 궁금해요. 저도 이제 여기가 이제 직장인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력서를 쓰고 내고 합격을 한 직장인 건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제가 88세대란 요즘에 대학생들도 취업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월급이 100만 원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런 책을 쓴 저자분을 만나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했는데 결국엔 그 저자분을 못 만나고 다른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하자센터라는 곳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IMF가 왔을 때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뭐 취업할 수 있고 또는 인문학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센터가 생긴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청소년, 청년들 사회적인 그런 대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 도전들을 해서 내가 여기 들어가서 좀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고 거기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자전거 공방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통해서 이제 모험을 하고 또는 그런 버려진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갱생, 리사이클링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또 다른 모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매주 금요일마다 네네. 수업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수업인지. 거기는 이제 심란한 공방이나 또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 직장인들, 대학생들, 자전거 동호인, 여행가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만지고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심란했던 마음이 좀 편해진다, 그런 의미로 그 커뮤니티 이름을 심란한 공방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모여서 하는 일은 자전거 정비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는 자전거 여행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실제로 자전거 타는 연습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커뮤니티 모임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커뮤니티 모임. 네네. 그러면 그 모임 사람들과 뭐 앞으로 지금 계속 모험을 하시고 도전을 하시잖아요. 그 모임 사람들과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거기 모이는 분들도 일반 직장을 다니는 분들,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또 자전거 동호인인데, 그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한 번씩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여행을 하기도 하고, 또 먼 미래에는 이제 또 대학생들하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그 공방에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미국 대륙을 저도 이제 4개월 동안 LA에서 뉴욕까지 자전거로도 대륙 횡단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전국의 이제 대학생들과 또는 청소년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로 그 6,000km가 넘거든요. 6,000km가 넘는 자전거 대륙을 횡단하면서 자기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모험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확신하는 과정,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들을 그 땀을 흘리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그 모험과 도전을 통해서 찾아가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지금 멘토님이 결혼을 하셨죠? 근데 이런 다시 또 미국에 가시거나 이런 걸 준비하시면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죠. 그러면 부인 이제 사모님께서 반대하시거나 이런 일은 반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 그 제가 지금 저랑 결혼해 주신 그 분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제가 여행기를 중간에 썼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여행기를 썼는데 그 여행기를 담당한 기자였어요. 여기자분이 저를 지금 평생 담당해주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험을 하고 여행을 하는 걸 이제 좋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여행하는 걸 굉장히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미래의 프로젝트들도 이미 다 공유를 하고, 제가 한다면은 마음대로 이제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라고 이미 허락을 받았어요. 네. 좋은 부인을 두셨네요. 네, 항상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여행을 하실 거예요? 이게 여행이란 게 계속 제가 여행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여행을 하고 이런 이제 하자센 일을 하는 이유는, 제가 여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희망을 찾고 나누며 만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양한 도전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지금은 하자센터에서 이제 문화사 자전거 공방이란 걸 하고 있는 거고, 또 이후에는 제가 또 다른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같이 찾고 만드는 그런 걸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여행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 일을 왜 하느냐, 어떻게 하면 나를 감동시키고 사람들과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느냐, 항상 그 고민이 중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하자센터 이 문화사 이거 자전거 공방 하시면서 이제 같이 하는 분들 중에 좀 인상 깊은 기억에 남는 그런 수강생이 있다면? 네네. 저희 여기 공방에 되게 다양한 학생들이 와요. 그래, 청소년 중에 학교를 다니지 않지만 여기 프로그램에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고등학생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5월 달부터 이제 한 2달 동안 그 프로그램 했었어요. 버려진 자전거를 가져와서 칠을 다 벗기고 청소하고 다시 탈 수 있게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동네 살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 친구가 지금 하자센터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문학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한테 같이 자전거를 타고 자기가 갱생한 리사이클링한 자전거를 타고 같이 일산에서 영등포까지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와서 얼마 전에 같이 갔었어요. 그래, 저 혼자 가면 1시간이면 가는 거리고, 거리로는 한 2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저랑 2시간 반이 걸렸어요. 2시간 반이 걸려서 되게 추운 날씨에 자전거를 그 여학생과 함께 타고 갔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되게 대단했던 생각이, 이 친구가 평소에는 그 프로그램 할 때는 되게 말도 없는 친구였어요. 말도 없는 친구였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친구가 뭔가 변화가 일어났구나, 자기가 이 2달 동안 버려진 자전거, 녹이 쓴 자전거를 고쳐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전거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찾았구나, 그 용기를 가지고 저한테 자전거 1시간 이상 타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도로에 나가 타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은 얼마나 이제 망설였겠어요.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기까지. 하지만은 저한테 같이 가자고 했고, 그 2시간 반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나중에 또 한 번 도전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는 프로그램들이 결국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은 뭔가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뭔가 자기 안에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의 씨앗을 찾는데 뭔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하면서 되게 굉장히 보람을 느꼈었어요 그때. 그러면 지금 그 학생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거잖아요. 그럼 자전거가 아닌 다른 일로 또 사람들과 희망을 공유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잠시 자료를 가져올게요. 이건 제가 이제 전지 라이프라고 많이 부르는데 제가 강연을 가면 많이 권유를 하기도 해요. 제가 이제 세계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던 현실이 뭐였냐면 대학교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어요. 제적. 휴학을 4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적을 당했고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이 되게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이제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행정적으로 이혼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잘 살고 있어요. 두 분이 살고 있지만 어쨌든 기다리고 있던 이 현실은 이혼과 그리고 저는 실직자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도 막노동을 막 하면서 생활을 유지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잘렸죠. 자퇴를 당하고 이제 제적을 당하고 부모님 이혼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삶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겠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전지 라이프란 걸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전지를 사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를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부터 내가 공고를 갔는데 공부를 잘 못했다. 하지만은 이제 학교 생활은 재밌었는데 어느 날 집에 오니까 부모님이 막 싸우고 있었고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가출을 하셨다. 그리고 이따 또 어느 날 괜찮더니 아버지가 가출을 하시고 그러다가 나는 이제 군대를 갔다. 군대에 가서 책을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해서 책을 100권 정도 읽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책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고 딴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배웠고 또 마라톤을 하면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도전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냥 쫙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계여행을 갔다 왔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걸 그냥 쫙 적어보니까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고 어떤 도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돌아가신다면 문구사에 가셔서 전지를 하나 사셔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대학에 대한 문제들 진로에 대한 문제들 한번 다 적어보시라고 그런 걸 한번 권해보고 싶어요. 예, 접어주세요. 이제 접어주시고 이걸 적는데 얼마 정도 적는데 저는 한 이틀 걸렸어요. 왜냐면 그냥 생각 없이 계속 적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누구한테 검사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적는 거예요. 글씨도 막 초등학교 글씨 같잖아요. 그죠? 글씨도 잘 쓸 필요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계속 적다 보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보게 되고 다시 걸어갈 길을 생각해보게 되고 굉장히 뭐랄까 다음 도전을 위한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걸 적으시려면 이제 평소에 인상 깊었던 기억이나 아니면 충격이었던 그런 게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사소한 것도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럼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이 혹시 있으세요? 네네 메모한 습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또 일기를 계속 썼거든요. 일기를 쓰면서 그냥 답답한 걸 적는 거죠. 막 적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그게 조금 뭐랄까 마음이 풀리고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습관이 되니까 적는 거에 좀 많이 부담감은 없어요. 그리고 독서 노트를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권을 쓰고 100권의 독서기를 적으면서 뭐 잘 적을 필요는 없고 그냥 책을 읽었는데 뭘 느꼈다 내가 뭘 읽고 나서 뭘 행동을 해야겠다 그런 걸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적는 일은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혹시 사진도 많이 찍으세요? 네 사진도 많이 찍죠. 셀카 이렇게 딱 여행할 때. 네. 네.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뭐 저 뒤에 있는 사진도 네. 뭐 이제 흔히 말해 타이거 젤키를 닮으셨다는 네. 소리를 근데 그냥 여담으로 머리를 이제 왜 짧게 깎으셨는지가 궁금해요. 머리를 자른 거는 이제 남자도 변화를 한번 줘야 돼요. 그래서 여행할 때 긴 머리도 해서 묶어보기도 했었고 파마도 그냥 현지 파마 하는 데 있으면 그냥 미용실 가서 그냥 파마해 주세요 한 적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약간 좀 스포츠맨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한번 짧게 한 스포츠 거죠. 컷을 도전하신 네, 거예요? 네, 네.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적어 보면서 느꼈는데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적으라면 저렇게 많은 내용이 있기가
네, 힘들잖아요. 저희는 많은 도전은 아직 하지 못했고, 근데 혹시 앞으로 더 계속 도전하시면서 네. 저렇게 꾸준히 적으시면 네. 저것도 책으로 혹시 내보실 생각? 그래도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누가 도전을 많이 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냥 꺼내보는 연습인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도전을 많이 했고 성취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생각들 그냥 계속 일기처럼 적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틈틈이 조금씩. 그러다 보면 한 달 정도만 이제 시간을 잡고 매일 조금씩 쓰다 보면 내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꺼내보는 연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혹시 좀 도전을 하고 싶은데 좀 망설이는 저희 10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라 제안을 해보신다면 어떤 제안? 이제 저는 생각하는 지성인이 되자는 그런 좋은 말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행동하는 지성인이 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